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2월 달입니다. 날씨는 영하 오늘이 12도, 내일은 이제 날씨가 좀 풀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도 유튜브를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전 세계의 그 정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그 국가들을 보면은 그 민주국가, 공산국가, 뭐 중립국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공산국가라고 해도 초창기의 그 공산국가의 그 체제하고는 지금 현재하고는 많은 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산국가라고 하더라도 공산국가의 그 국민들은 민주국가나 뭐 별 차이 없이 자유롭게 모든 것을 이행하면서 살 수가 있는 정도까지 도달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공산국가 그 국민들이 별로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공산국가 체제를 완전히 버리고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해서 민주주의 국가로 살자, 이런 생각이 많이 그 희박해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위험한 도전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위험한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어때요? 뭐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자유를 주다 못해 너무 방만한 자유를 줬다 해서 이제는 좀 방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그 공산주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공산주의에 어느 정도 비견할 수 있는 약간의 그 감이 된 상태에서 통제를 좀 어느 정도 하자. 그렇게 가고 있는 마당이지만은 이제 공산국가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완전히 그 정경 분리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완전 공산국가로 처음에 그 공산국가 초창기에서 공산국가 체제를 수립한 기본 이념하고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그 국가의 그 국민들이 지지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예요. 지금 현재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나 그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 자유의 정도가 이 초창기의 공산국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민주국가는 아니지만은 공산국가들의 그 초창기의 공산국가로 국민들을 많이 통제했다면은 지금에는 많이 그 민주주의 국가에 근접하는 그 정치 제도, 그런 걸 많이 도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거기가 별다를 게 없다. 그래서 그 공산국가의 국민들도 불편한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의 재산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뭐 민주국가에서 보장하는 그런 국민들의 그 혜택도 거의 공산국가에서도 많이 민주주의 국가의 그 형태를 많이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산국가의 국민들이 별로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을 하지 않아도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고 민주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별 차이가 없다. 차라리 그 방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는 거 보면은 차라리 공산주의 국가에서 약간 그 완전한 민주국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산국가 그 초창기 공산국가에서 많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용하는 정치라든가 경제 이런 것이 많이 옮겨갔다. 어느 정도 민주국가의 그 기본 체제가 가미된 그런 공산국가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큰 불편이 없다. 민주주의 국가나 뭐 우리 공산주의 국가나 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악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정경 분리 정책을 했잖아요. 초창기에는 그 공산국가의 그 창시자, 그 창시자의 기본 이념을 생각해, 초창기의 공산주의를 창립한 사람에 의하면은 사유 재산도 전혀 보장하지 않고 말 그대로 공산입니다. 재산은 모든 소유는 국가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희석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민주주의 국가의 사유재산 보장 제도를 가미해서 보장하고 있잖아요. 공산국가도. 그러니까, 공산국가라고 해서, 개인 재산을 사서 자기가 관리하고 민주국가에서 개인 재산을 보장하는 것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부동산을 많이 사놓잖아요. 자기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나 별다를 게 없어요. 자기 개인 부동산 소유를 할 수 있고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그래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공산국가에서는 사유 재산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격했지요. 엄격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무슨 사태도 일어나고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에는 정경 분리 정책으로 정치는 완전 100%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믹서가 된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가미가 되고 공산주의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된 믹서 상태의 정치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로테이지를 얘기할 것 같으면은 공산주의가 한 60%,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40% 해서 6대 4의 비율로 정치도 그렇게 이제 가미된 공산주의가 됐다. 초창기에는 전혀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를 가미가 전혀 없이 100% 공산주의의 기본 이념을 완벽하게 이행을 했다면 지금에는 민주주의의 공산주의 플러스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를 가미해가지고 지금의 정치도 하기 때문에 겉에야 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별 차이가 없다는데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쟁을 해가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고 해도
뭐, 별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공산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나 거의 비슷비슷하다. 내용이 차이가 나도 별 차이가 없다. 약간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든 민주주의 국가가 되든 상관없다. 전쟁을 일찍 끝내고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이제 그 국민들이 그 사상이 완전히 정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그 국민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정착이 돼 버리면은 어느 나라도 그 나라를 침범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후르시초프 구소련이 있을 때는 민주주의 국가하고 공산주의 국가하고 정치 경제 면에서 완연한 확실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해병 무대로 붕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시절이 왔다면은 지금에는 그런 사태가 오기가 힘들다. 거의 공산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나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지만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공산주의 국가의 국민들도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 이념이 완전히 정착이 돼버리면은 전쟁에서도 경제에서도 민주국가에 상당한 위기감이 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는 완전한 100%의 공산주의 국가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정경 분리 정책을 하게 됐잖아요. 그냥 정치는 공산국가, 그다음 경제는 민주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의 완전한 100%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국가 체제가 민주주의 국가하고 공산주의 국가하고 반반씩 믹서가 된 정치 형태로 발전된 그런 지금의 형태로 지금 국가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경 분리 원칙을 써서 정치는 공산주의로 하고 경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 체제를 도입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경제 체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자본 원리가 월등히 우세하다는 걸 입증이 된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는 공산주의, 그 다음에 경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를 도입을 해서 믹서된 공산주의 국가다. 지금의 현재 초창기의 공산주의 창립자의 기본 이념하고는 완전히 지금이 틀리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불편한 게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서 민주주의에서 누리는 그런 누리는 행복은 어느 정도 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사유재산도 보장하고 여러 가지 점점 민주주의 국가에 근접하는 정치 제도로 점점 발전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편을 느끼지 못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껴야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말로
좋은 그 조건이 되지요. 체제 붕괴도 이제 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죠. 아주 정말 공산국가에 사는 국민들이 너무 공산주의의 뭐 근본 이념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살기 어렵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고 해빙 무드가 오고 그 국제사회에서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그 반대로 될 때는 민주국가에서 위기를 느끼고 더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의 그 공산주의 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그 정치 체제라는 게 뚜렷하게 완전히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거의가.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그 초창기의 기본 이념을 어느 정도 많이 수용을 한 국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의 국가들은 점점 그 민주주의 국가의 그 정치라든가 경제 이런 걸 가미해 가지고 믹스된 공산주의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국가 운영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 체제가 되어 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동안에 뭐 발전된 게 없잖아요. 너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를 주고 계속 줘도 계속 자유를 더 달라. 그러다 보니 지나친 자유를 주다 보니 방만한 자유 국가가 됐다. 이게 너무 자유를 지나치게 많이 주다 보면은 방만한 민주 국가가 되면은 나쁜 점이 더 많다 해서 민주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그 국가들처럼 어느 정도의 그 공산주의 국가의 그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믹스한 국가 체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대개 보면은 뭐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서 불편한 게 뭐가 있어요. 처음에 공산주의를 처음에 창시한 사람의 기본 이념으로 지금의 정치를 공산주의들이 100% 형태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전쟁이 났어도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물러나라가 국민들이 시위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불편해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국가의 대통령을 계속 지지하고 20년, 30년 장기 집권을 해라. 그렇게 하는 근본 그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뭐 민주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그 정치 체제에서 별 차이가 없다.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는 뭐 민주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나 불편한 점이 없고 다 비슷비슷하다. 차라리 전쟁을 하지 말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든 민주주의 국가가 되든 전쟁이나 빨리 끝나고 사라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유민주주의, 그 경제주의. 그러니까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경분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가 지금 완전한 공산주의가 아니고 그 수정 공산주의가 된 셈이에요.
옛날에 초창기의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100% 공산주의라고 하면은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나 경제가 어느 정도 가미가 돼 가지고 수정된 공산주의 국가체제가 되어버렸다. 그렇습니다. 수정 공산주의로 지금의 공산주의가 공산주의 체제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민주국가에서는, 민주자유국가에서는 수정 자본주의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좋은, 공산주의라고 해서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체제에서도 항상 나쁜 점도 있지만은 좋은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정 자본주의를 실천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산주의의 좋은 점을 받아들여서 그 수정 그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된 나라가 있나요? 없잖아요. 없습니다. 거의가. 중립국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돌아가는 세계의 국가 체제, 어떤 국가 체제를 채택해서 국가를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채택하고 있는 국가 체제가 원래 그 초창기에 탄생된 그 국가 체제가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의 유튜브를 촬영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